안녕하세요. 텍스원 홍수원 감사입니다. 최근 2달 사이에 자영업자가 27만 명이나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충격적인 현실과 세무사로서 어떤 폐업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27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런 감소 규모는 2016년 이래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코로나 확산이 심했던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도 이렇게 큰 감소폭은 없었다는 점인데요. 현재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시절보다도 더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통계 자료였고, 제가 세무사로서 체감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카페가 폐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분들이 하시는 카페들 있잖아요. 이런 개인형 카페들이 굉장히 폐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내수 불경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들이 커피와 술이라고 합니다. 저도 거래처분들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커피랑 술과 관련된 음식점들이겠죠? 그런 음식점들의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폐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폐업을 결정하셨더라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한번 폐업 관련 지원금을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폐업 관련 지원금을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가 알아서 지역별로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해당하는 지역에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원스톱 폐업 지원이 있습니다. 22년 1월 이후에 폐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폐업 예정이신 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폐업을 한다고 돈을 주는 그런 형태의 지원금은 아니고, 우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럼 세금 신고나 법률 자문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폐업 관련 비용들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이 철거 비용 관련된 지원금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도 복원을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이 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잘 찾으셔갖고 알뜰하게 폐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폐업을 하셨더라면 부가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폐업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로 들어서 1월 2일에 폐업 신고를 하셨다면 2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폐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부가세 신고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안 하시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득세 신고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폐업을 했더라도 폐업일 전까지 번 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득이 생긴 건 똑같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소득세 신고하실 때 꼭 챙기셔야 할 서류가 있어요. 바로 대출 관련 서류인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사업이 힘드니까 대출도 받았을 거고, 그런 관련해서 이자 비용도 지급을 했을 텐데, 이런 이자 비용들도 모두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폐업을 한 뒤에 내년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보면 이 대출 서류를 저희가 까먹고 제출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보관하셔서 내년 소득세 신고하실 때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직원이 있으셨다면 4대 보험도 신고가 되어 있을 텐데 폐업일에 맞춰서 4대 보험도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 놓치시면 보험료만 계속 청구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모두 슬기롭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하셨더라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세무적으로 처리할 것들은 꼭 잘 처리하셔서 억울한 가산세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